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기혼 여성으로 3년 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결혼 생활을 하며 남편과 제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 도리어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자상한 남편 덕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죠. 저희 집 골칫거리 시어머니만 아니었다면요. 가족들 사이에 매일 말썽을 일으켜 저뿐만이 아닌 남편의 염장을 지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자신만 좋으면 자식이든 가족이든 어찌 되든 상관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결국 시어머니가 큰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지만요. 그래서 결국 저와 남편을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살게 되었는데 아직도 그날의 일들을 생각하면 아주 아찔합니다. 저희 두 부부가 하지 못했던 말썽쟁이 시어머니를 저희 아버지가 제대로 혼내주셨지만요. 남편과 저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따뜻한 봄이었는데 제가 운동도 할 겸 취미인 러닝을 하러 집 근처 안양촌 쪽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앞으로 달려오던 할아버지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피하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그런 저를 붙잡아준 것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죠. 아가씨 비켜! 위험하다고! 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고요? 네, 괜찮아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곳이니 앞으로는 조심해서 운동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날 저는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저를 구해주신 분인데 그날 그렇게 보냈다는 것이 좀 걸리더라고요. 음료라도 하나 사드릴 걸 후회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 다시 운동하러 간 날 저를 구해준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또 보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그때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런 신세를 지고도 그냥 보내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 괜찮으시면 제가 음료수 하나라도 사드리면 안 될까요? 음료수요? 이렇게 예쁘신 분이 사주신다는데 저야 좋죠.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자연스럽게 인연이 되어 같이 운동하는 친구가 되었고 남편이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하며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은 처음 본 순간부터 제가 눈에 들어와서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저에게 달려들기 전부터 저를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를 구해주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다시 운동하러 오지 않나 매일 나와 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저를 다시 만났을 때는 어떻게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에게 전화번호라도 물어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고맙다며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하니 속으론 정말 뛸 듯이 기뻤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하며 자연스레 남편이 먼저 저에게 청혼을 하며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남편은 제가 시댁에 가기 전부터 여러 번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시어머니가 조금 독특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당황스럽더라도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결혼 전에도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줘서 알고 있었기에 저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당부가 있긴 했지만 시어머니를 직접 뵈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었죠. 어머, 어서 와요. 우리 민사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는데 아주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식구 될 사이에 잘 부탁할 게 뭐 있어.
그냥 내 집이라 생각하고 편히 있어요. 그 전에 배고플 텐데 내가 미리 상을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얼른 와서 앉아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실 가운데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저는 정말 많이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준비했다는 음식들 전부 중국집에서 시킨 배달 음식이었으니까요. 내가 음식 솜씨가 없고 조금 귀찮아서 그래서 간단하게 중국집 음식으로 준비해봤어요. 중국 음식 좋아하죠? 어떤 걸 좋아할지 몰라서 양장피랑 유산슬이랑 크림새우랑 깐풍기 골고루 시켰으니까 편하게 마음껏 먹어요. 아, 여기 간짜장이랑 볶음밥도 시켰으니까 먹고 싶으면 이것도 먹고. 아,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저는 어색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남편도 제가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에 시어머니께서 중국 음식을 준비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던 건지 창피함에 귀까지 빨개져 있었죠. 몹시 당황스럽고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의 말로는 시어머니께서 철이 없고 자잘한 말썽을 피우셔서 그렇지 본인 인생 살기 바쁘신 분이라 저한테 시집살이 시킬 일도 없고 편하게 생각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분도 아니라 아마 결혼해도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일도 없을 거라더라고요. 게다가 시아버지께서는 일찍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았는데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유산도 어느 정도 있어 시어머니의 생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걱정할 부분이 없었어요. 저희는 저희가 열심히 살면서 자리만 잡으면 될 것 같았죠. 게다가 남편은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제법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도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나름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이 사실인지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희 두 사람 결혼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당신은 관여 안 할 테니 신혼집이며 혼수며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도리어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식 때 당신의 어떤 친구들을 결혼식장에 부를 것인지와 시어머니 한복을 어떤 것으로 입고 어떻게 꾸미고 가면 좋을지 그 고민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이며 혼수며 남편과 제가 모은 돈으로 대출을 조금 껴서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를 키워주신 것만으로 된 것이지 도움을 받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남편이나 저나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생긴 것은 남편과 제가 결혼한 다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조금 독특한 분이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한 후 예상치 못하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돌변하신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저희 일에 관심이 없던 시어머니가 변하며 저희에게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아니, 더욱 정확하게 말하자면 갑자기 남편과 저의 사이를 질투하면서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이상하게 구셨어요. 게다가 제 물건까지 탐내기 시작했죠. 그 모습에 남편도 놀라 많이 당황했고요. 그날은 평일이었고 남편과 저 모두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집에 도착해 늦은 저녁을 먹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서 새벽에 남편에게 울며 전화를 해온 것입니다. 남편은 평소 집에서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핸드폰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니 전화를 받게 되었죠. 아들아, 엄마 좀 살려줘. 지금 엄마 당장 죽을 것 같아.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그게 너 결혼하고 엄마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지내려니까 너무 쓸쓸하고 외롭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당장 집으로 좀 와주면 안 될까?
처음에는 남편도 시어머니의 처음 보는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당황했던지라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시댁으로 바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낮이든 밤이든 버릇처럼 틈만 나면 남편에게 전화를 내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또 늦은 새벽에 전화해 남편에게 시댁으로 와달라고 요구를 해왔고 남편도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적당히 좀 해. 나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어떻게 매일 본가로 와달라는 거야. 엄마는 내일 출근하는 자식 걱정은 전혀 안 돼? 그리고 내가 지금 본가로 가면 집사람 또 혼자 있어야 하는데 나 미안한 일 좀 그만 만들라고. 너는 나보다 새아가가 더 중요하냐? 이 나쁜 자식. 그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 하는 거야. 네 아빠 떠나보내고 나 혼자 널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 말은 바로 하지. 언제 엄마가 날 키웠다는 거야? 솔직히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돼서 초등학생인 나 두고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기 바쁘지 않았어? 내가 학교에 가든 말든 굶든 말든 전혀 신경도 안 썼잖아. 그러면서 엄마가 날 언제 힘들게 키웠다고 그래? 엄마 솔직히 아빠 살아계실 때도 나한테는 별 관심 없었잖아. 그래놓고 내가 결혼하고 나니까 왜 갑자기 딴 사람처럼 구는데? 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넌 초등학생 6학년이었고 그 정도면 다 큰 거 아니니? 그때 무슨 부모 손이 필요하다 그래? 그리고 어려서부터 너한테 신경 안 썼던 건 네가 어른스러워서 스스로 알아서 잘해서 그랬던 거야. 내가 어른스러웠던 게 아니고 엄마가 나한테 신경 안 써주니까 스스로 알아서 했던 거지. 이제야 하는 말인데 초등학교 때 내 친구들은 엄마가 책가방 싸는 거랑 숙제도 곁에서 도와주면서 공부도 시켜주고 했는데 엄마 단 한 번이라도 나 그런 거 신경 써준 적 있어? 학교 끝나고 갑자기 비 오던 날이면 다른 엄마들은 하나같이 우산 들고 전부 자기 자식들 데리러 오기 바쁘던데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는 오지 않더라. 그래서 비 쫄딱 맞으면서 집에 갔더니 엄마 TV 보면서 뭐가 재미있는지 웃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런 무리한 요구하지 마. 소중한 자식 장가 보내놓고 쓸쓸한 척 그만 연기하라고. 더는 밤에 엄마가 전화해도 안 받아줄 거야. 그렇게 알아. 그렇게 시어머니의 문제는 일단락 되는 것 같았습니다. 더는 시어머니에게서 새벽에 전화도 오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건 전부 남편과 저의 착각일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저희 모르게 더 큰 사고를 치고 계셨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밥을 해먹이고 싶다면서 음식을 해 저희를 부르신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시댁에 가도 시어머니가 힘들다고 하셔서 매일 밖에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남편과 저 모두 놀라고 말았죠. 그런데 식사를 마친 후 시어머니께서 신경 써서 저희에게 밥을 해주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새아가, 내가 부탁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들어줄 수 있을까? 부탁? 어떤 부탁인데? 어려운 거 아니면 들어드릴게. 네, 어머니. 저희가 무리가 안 되는 거면 어머니 부탁인데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다른 건 아니고 나한테 매달 용돈 좀 줄 수 있을까?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돈을 달라고 해? 그리고 엄마 생일이나 명절 때는 우리가 알아서 챙겨드리잖아. 엄마한테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러니? 내 다른 친구들은 전부 자식들한테 용돈 받으며 살더라. 그런데 나는 이게 뭐냐? 나만 용돈 못 받고 살지. 그것도 자식이라곤 너 하나밖에 없는데. 여보, 그러지 말고 어머니께 용돈 드리자. 어머니께서 저렇게까지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드리면 되잖아. 그래서 얼마를 원하시는데? 엄마 용돈 우리가 얼마 정도 드리면 좋겠어?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한 달에 한 300이나 400 정도면 될 것 같아. 뭐라고? 300이나 400? 아무리 우리가 많이 벌어도 엄마한테 그렇게 많이 주는 건 무리라고. 엄마, 우리 경제 상황도 생각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실 내가 지금 돈이 급해서 그래. 나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물려주신 건물에서 매달 500씩 나오잖아. 사실은 엄마 지인이 알려줘서 건물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좀 했거든. 그런데 그 주식값이 떨어져서 종이 쪼가리가 되었지 뭐냐. 그래서 지금 대출금 갚기도 빠듯하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돌려막기 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젠 한계고. 이러다간 대출금 못 갚으면 네 아빠가 물려주신 건물도 날리게 생겼다. 엄마 미쳤어? 어떻게 아빠가 물려주신 건물로 주식을 할 생각을 해?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왜 그렇게 무모해? 진짜 엄마 때문에 내가 지친다, 지쳐. 시어머니 문제는 저희가 가진 돈 전부를 쏟아부은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건물을 팔아 은행에 대출받은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래도 남은 돈이 있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나머지 노후를 생각하면 어쨌든 저희가 매달 어머니께 생활비를 지원해드려야 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지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윗집에 누수가 있는지 시어머니가 새로 이사간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면서 며칠 공사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된 시어머니는 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신 겁니다. 약속이 있다고 밖에 나가실 때마다 제 허락도 없이 제 옷이며 신발이며 심지어 비싸서 저도 아껴 쓰는 가방이며 액세서리까지 멋대로 하고 다니신 거였죠. 어떤 날은 제가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 준비해 놓았던 옷까지 몰래 입고 나가셨어요.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께서 며칠만 지내는 것이니 그러려니 하고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 행동에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죠.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사람 허락도 없이 왜 남의 물건 함부로 손을 대? 그것도 시어머니가 되어서 엄마는 창피하지도 않아?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랑 가방이 엄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리고 세아가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정작 네가 큰 소리야? 가족끼리 나눠 좀 쓸 수도 있지. 이깟 걸로 치사하게 왜 그러는데? 솔직히 세아가보다 내가 이 옷에 더 어울리지 않니? 내가 걸치고 다니는 게 훨씬 예쁘잖아. 집사라며 엄마가 시어머니니까 조심하느라고 말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엄마가 더 잘 어울리기는 뭘 더 잘 어울려? 그거야 엄마 혼자 생각이겠지. 자꾸 집사람 물건 허락도 없이 건드릴 거면 엄마 그냥 엄마 집으로 가. 진짜 엄마가 하는 행동마다 신경 쓰여서 내가 골치 아파서 같이 못 있겠으니까. 알겠어. 앞으로 조심하면 될 거 아니야. 더럽고 치사해서 세아가 물건 안 건드린다. 그리고 며칠 안 돼 시어머니의 아파트 공사가 끝나면서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떠나고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제가 아끼는 가방이랑 옷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게다가 사라진 가방은 남편이 제 생일날 선물해줘서 제가 제일 아끼던 비싼 명품 가방이었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정황상 누가 범인인지 확실해 보였죠. 다른 손님이 왔다 간 것도 아니고 제 물건을 탐낼 사람은 시어머니밖에 없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바로 시어머니께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혹시 집사람 가방이랑 옷 가져갔어? 아니, 얘가 생사람 잡네. 내가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세아가 가방이랑 옷을 가지고 갔겠니? 나는 절대 아니다. 어머니 부탁드려요. 어머니께서 가지고 가신 가방이나 옷들 제가 정말 아끼는 거라 그러는데 그만 돌려주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더는 어머니 하시는 행동들 참아드리기 힘들다고요. 세아가, 너까지 날 지금 의심하는 거냐?
나는 절대 아니라고. 정그러면 어디 한번 와서 니들이 확인해 보던지.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엄마 집으로 가서 확인한다? 그래, 어디 한번 와봐라. 어디 와서 네 눈으로 100번이고 1000번이고 확인해봐. 절대로 없을 테니까.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시어머니 말에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도 제 가방이랑 옷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억울하다는 듯 울기 시작했죠. 증거가 없는 이상 남편과 저는 결국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이고, 세상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아들놈이랑 며느리가 그깟 가방이랑 옷 좀 없어졌다고 저를 도둑년 취급하네요. 집까지 쳐들어와 이렇게 괴롭힙니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억울해서 못 살겠네. 아이고.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 마음 푸세요. 그래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만 울어. 하지만 시어머니의 거짓말은 금세 들통이 나고 맙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해 만나기로 한 자리였는데 그곳에서 시어머니가 제 사라진 가방과 코트를 입고 당당하게 나타났으니까요. 아직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당신이 입고 있는 코트랑 들고 온 가방이 제 것이라는 것도 까먹고 있는 것 같았죠. 남편도 시어머니가 한 코트랑 가방이 제 것이란 걸 바로 알아챘는지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가방이랑 옷 정말 예쁘다. 못 보던 것들인데 새로 장만했나 봐? 네가 보기에도 그러니? 밖에 나가니 다른 사람들도 다 예쁘다고 하더라. 둘 다 마음에 들어서 얼마 전에 새로 장만했다. 엄마, 해도 진짜 너무한다. 이거 전부 우리 봄이 가방이랑 코트잖아. 며느리한테 훔친 옷이랑 가방을 우리 만날 때 어떻게 당당하게 하고 올 생각을 해? 엄마는 정말 창피하지도 않아? 그게 무슨 말이니? 절대 아니다. 이거 전부 내 돈으로 산 거라고. 그리고 옷이랑 가방이야. 다 거기서 거기지. 우연히 내가 며느리랑 똑같은 가방이랑 옷 샀을 수도 있고. 이거 전부 내가 백화점 가서 직접 구입한 거라고. 내가 새아가 가방이랑 옷 훔쳤다는 증거라도 있니? 당연히 증거야 있지. 증거는 무슨 증거? 어디 증거 있으면 대봐라. 그러면 내가 새아기한테 무릎 꿇고라도 사죄하마. 내가 네 자식이다 이놈아. 그래? 그런데 이걸 어쩌나. 아무리 엄마가 우긴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텐데. 엄마가 입은 그 코트 봄이 친구가 의상 디자이너라서 봄이 생일날 특별히 봄이만을 위해 만들어준 거야.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코트라고. 엄마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고 싶다고 해도 살 수 있는 코트가 아니란 말이야. 게다가 엄마가 든 가방도 내가 봄이 생일날 선물로 사준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못 알아봐? 엄마가 지금 무슨 돈이 있어서 비싼 명품 가방이랑 옷을 사는데? 뭐라고? 이 코트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였어? 이런데도 엄마 발뺌할 거야? 자, 그러면 엄마 말대로 어서 봄이한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 집사람 물건 마음대로 훔쳐가서 미안하다고 그러라고.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가족끼리 물건 좀 같이 나눴으면 좋지. 이깟게 뭐라고 그러는데. 엄마 진짜 안 되겠다. 조금 전 엄마가 정말로 집사람 물건 훔친 거면 내 자식이라고 했지? 그러면 나 엄마 부모로서 엄마 좀 혼내도 되는 거지? 이놈이 날 어떻게 혼내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긴. 경찰에 신고해서 며느리 물건이나 훔치는 못된 시어머니 잡아가라고 해야지. 지금 경찰에 신고한다고? 안 돼.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고. 아가, 내가 잘못했다. 지금 네 물건 전부 돌려줄 테니까 한 번만 받아오. 멋대로 네 물건 가져가서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과하면서
재빨리 코트를 벗고 가방에 들었던 시어머니 물건을 꺼내더니 저한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있던 나머지 제 옷들도 바로 돌려줬고요. 그리고 여러 번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사과했죠. 알고 보니 제 가방과 옷을 찾겠다고 시댁으로 간 날 어머니는 제 물건들 전부 친구에게 맡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을 수 없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너무 화가 나 남편과 저 모두 시어머니 얼굴을 몇 달간 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연을 끊을지 고민까지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저희 집에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는 시어머니 모습에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대학 졸업 후 20대 젊은 시절부터 회사를 다녔던 전 한동안 쉬고 싶은 마음에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저에게 오랫동안 고생하며 일했다고 차를 선물해 주셨던 거예요. 다시 회사 다니기 전 좋은 곳 돌아다니면서 즐겁게 지내라고요. 부모님께서 선물해 주신 차는 멋진 국산 중형차로 제법 값이 나가는 거라 제가 사양하자 아빠가 직접 새 차를 뽑아 저희 집 앞까지 가지고 오신 거였죠. 그러면서 저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 사양하지 말고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생각해서 차까지 뽑아 집까지 찾아오셨는데 더는 거부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전 부모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시댁에 가는 날 저희 부부는 저희 부모님이 선물해 주신 새 차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탄 새 차를 보며 놀라시더라고요. 이 차는 새로 보는 건데 뭐니? 부모님이 저 퇴직 선물로 사주신 거예요. 그동안 일하느라고 고생했다고요. 이걸 정말 사돈들께서 새아가 너 타고 다니라고 선물해 준 거란 말이니? 네, 이 차 타고 마음껏 좋은 데 놀러 다니라고 하세요. 그런데 차에서 내려 시댁에 올라가 밥을 먹는 내내 시어머니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시는 것 같더니 저희 두 사람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입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너 이 바깥 사돈이 선물해 준 새 차 말고 이미 차 한 대 있지 않니? 네,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끌고 다니던 차가 있긴 하죠. 그런데 어머니, 그건 왜요? 저기 그래서 하는 말인데 새아가 네 아버지가 선물해 준 그 차 나 주면 안 될까? 네? 제 차를 어머니께요? 그래. 너희는 이미 차도 한 대 있고 두 대나 관리하려면 힘들 테고 그래서 내가 타고 다니면 어떨까 해서. 엄마,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이 집사람 타라고 선물해 주신 차를 왜 엄마가 타고 다니는데? 그리고 엄마도 타고 다니던 차 있잖아. 아니 그건 타고 다닌 지 오래됐고 새아가 것보다 좋은 차도 아니고 엄마도 새로 차 뽑을 때가 돼서 하는 말이야. 그런 거면 엄마가 직접 돈 벌어서 사서 끌고 다녀. 시어머니가 장인어른이 선물해 주신 며느리 차까지 넘보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 무슨 말을 하려거든 제발 생각 좀 하고 말해. 엄마는 왜 이렇게 자기 생각밖에 못하고 이기적이야? 알겠다. 무슨 말을 못하겠네.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싫어. 제가 말씀드린 큰일이 벌어진 건 바로 그 사건 때문이에요. 제가 퇴직을 하고 남편도 그동안 못 쓴 휴가랑 월차를 받아 호주로 같이 한 달 살기를 하러 떠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호주 시드니에서 집을 빌려 생활하며 여러 관광 명소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즐겁게 지내다 오게 되었죠. 그런데 호주에서 한 달 살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제 차가 있어야 할 주차 자리에 차가 사라졌던 겁니다. 혹시 저희가 차 주차 장소를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주변 주차장을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 확인해 보니
차키도 사라진 상태였고요. 그래서 차키 이외에 집안에 사라진 물건들이 없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재빨리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남편에게로 전화가 걸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스피커폰으로 시어머니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남편 휴대폰을 통해 이야기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 두 사람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 호주는 잘 갔다 왔어? 엄마 미안한데 지금 내가 엄마랑 통화할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내가 다시 전화할게. 지금 집사람 차가 도둑 맞았는지 사라져서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아들아, 경찰에 신고할 필요 없어. 안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건데 새아가차 내가 타고 다니고 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집사람 차를 타고 다니고 있다니.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준 적도 없는데 집에 어떻게 들어와서 차키는 가지고 간 거야? 너희 집 비밀번호야. 아들 네가 집에 들어갈 때 누른 거 보고 옆에서 엄마가 외워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차키야 뭐 새아가 화장대 서랍 여니까 금방 보이던데. 그러면 엄마가 말도 안 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금 집사람 차를 가지고 갔다는 소리야? 엄마 지금 미쳤어? 아니면 치매라도 걸린 거야? 처음에는 집사람 가방이랑 코트 훔쳐서 걸치고 가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며느리 차까지 훔쳐서 타고 다녀? 엄마가 지금 하는 행동 범죄라고. 도둑질이야. 가족끼리 도둑질은 무슨 도둑질? 아들, 그나저나 이거 새 차라서 그런지 아주 차도 쌩쌩 잘 나가고 엔진 소리도 좋다. 어머니의 무책임한 행동에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남편만큼 화가 난 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집사람 차 돌려줘. 당장 가지고 오라고. 어머니, 그 차 부모님이 저 타고 다니라고 저희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시면서 모은 돈으로 저 선물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제 차 어서 돌려주세요. 정 이러면 저도 참지 않겠습니다. 너희들이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 왜? 진짜로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 그리고 내 가족 물건인데 먼저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임자 아니니? 저번에 아들놈이 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겁먹고 가방이랑 코트 돌려줬던 건데 알아보니 가족끼리는 신고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하더라. 그러게 누가 자동차 두고 여행 가라고 했어? 한 달 동안 타고 다녀서 그런가? 나 이미 이 차에 정들기도 했고 앞으로 이 차는 내 거다. 절대로 돌려줄 생각 없다고. 얼마 있으면 내 생일인 거 너희도 알지? 그러니 새아가차는 이번 생일 선물로 미리 받았다고 생각하마. 그러면 이만 끊는다. 이대로 시어머니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 모두 이번만큼은 시어머니를 절대 용서하지 않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아주 따끔한 매운맛을 보여드리기로 했죠. 제 차를 돌려받은 것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눈치 없이 당신 생신을 해달라고 저희에게 당당히 요구해 오시더라고요. 그것도 직접 전화하면 저희가 제 차를 돌려달라고 뭐라 할 것 같은지 문자로 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들, 3일 후면 이 엄마 생일인 거 알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엄마 생일상 어떻게 차려줄 거니?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민상이 너 낳아준 엄마고 새아가랑 이야기해서 생일상 제대로 차려줘야 한다. 그리고 아들, 내가 너희들한테 또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이 있는데 새아가 생일날 네가 새아가한테 해줬던 명품 가방이랑 비슷한 걸로 하나 해줬으면 한다. 그러면 답장 기다리고 있으마. 그래서 남편과 저는 선물은 몰라도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생일상을 차려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생일상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말이에요. 남편은 시어머니 문자에 바로 답장을 해드렸습니다. 알겠어. 엄마 생일상 차려드릴 테니 이번 주 토요일에 늦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엄마 생일상 제대로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시어머니는 저희가 생일상을 차려드린다는 소리에 몹시 기뻐하셨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시어머니 생일 선물로
저희가 어떤 걸 준비하고 있었는지요. 그렇게 시어머니 생신날이 돌아오고 제 차까지 훔쳐간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게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일상은 잘 차려놨니? 내가 너희들이 차려준 생일상 먹으려고 어제 저녁부터 굶었다. 그럼 엄마한테 딱 어울리는 상으로 준비해놨어. 그렇게 어머니는 어머니 생일상 차려진 거실로 걸어오셨고 제가 시어머니를 향해 말씀드렸죠. 저랑 남편이 어머니 생각해서 특별히 신경 써드린 생일상이니 어머니 많이 드세요. 그런데 남편과 제가 마련한 생일상에 시어머니는 놀라며 화가 나셨는지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너희들 지금 이게 뭐냐? 지금 이걸 내 생일상이라고 차렸니? 생일상에 있는 거라곤 콩밥에 김치뿐인데 지금 니들이 나랑 장난해? 장난은 무슨 장난? 엄마한테 딱 어울리는 생일상 아니야? 앞으로도 엄마가 콩밥을 자주 드시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익숙해지라고 지은 거야. 내가 앞으로 콩밥을 자주 먹긴 왜 자주 먹어? 나 콩밥 싫어한다고. 혹시 너희들 지금 내가 세아가 차 가지고 갔다고 그거 억울해서 앙심 품고 그러는 거냐? 니들이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그 차 돌려주나. 내가 죽는 안 있어도 절대 못 돌려줘. 어머니, 좋은 말 할 때 제 차 돌려주시죠. 정말로 어머니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기 전에요. 지금 이게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회예요. 웃기지도 않아서. 미쳤냐? 내가 그 차를 돌려주게? 어디 마음껏 신고할 수 있으면 해봐라.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 가족들끼리는 절도죄 성립이 안 된다고. 멍청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네. 내가 죽는 안이 있어도 그 차 절대 못 돌려줘. 벽에 똥질할 때까지 타고 다닐 거다. 그런데 이걸 어쩌죠? 진짜 멍청한 거는 바로 어머니 같은데. 어머니가 가지고 가신 그 차 사실 아직 제 차 아니거든요. 그 차 아빠 명의로 된 저희 아빠 차라고요. 뭐라고? 그래서 아빠가 어머니 하는 행동 보고 절대 용서하실 수 없다고 고소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반성하고 저희한테 사과할 기회를 드린 건데 이젠 전부 소용없게 되었네요. 어머니도 아시죠? 저희 아빠 지금은 은퇴하시고 현역에서 물러나셨지만 제법 잘 나가는 변호사였던 거. 그래서 아빠가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거 전부 따져서 어머니 꼭 벌받게 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 차 부모님이 처음 선물해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제가 거절해서 아빠가 저 몰래 아빠 명의로 뽑아서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거든요. 제가 아빠한테 선물 받고 여행 다녀오느라 아직 제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한마디로 저희 아빠 차 훔쳐간 절도범으로 콩밥 드시게 되었다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 생일상도 앞으로 어머니 교도소에서 콩밥 자주 드시게 될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한 거고요. 이제 뭘 좀 아시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잘 생각해다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어머니 제 차 아빠 명의로 된 아빠 차인 거 몰랐으면 저희한테 용서를 빌거나 사과할 생각 없으셨잖아요. 조금 전 어머니께서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차 못 돌려주신다고 벽에 똥칠할 때까지 타고 다니실 거라 말씀하셨던 거 벌써 잊으신 건 아니죠? 지금 내 딸 붙잡고 뭐 하시는 겁니까? 사람 괴롭히는 것도 정도껏 하시죠, 사부인. 그때 아빠가 저희 집 안방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사실 아빠는 저희 사정을 두고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부터 시어머니와 직접 만나 이야기할 생각에 미리 저희 집에 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희 아빠를 만나기 전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해 저희가 먼저 말을 꺼냈던 것이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전혀 반성할 기미가 없어 보이셨고요. 사돈께서 어떻게 여기를...
엄마가 하도 정신을 못 차리고 행동해서 내가 장인어른께 도와달라고 부탁드려서 오시라고 했어. 엄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정신 못 차릴 사람이니까. 방 안에서 사부인이 저희 딸이랑 권서방한테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그리고 차가 제 명의로 되어 있든 아니든 제가 저희 딸 타고 다니라고 선물해준 차를 주인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타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아들 집에 몰래 들어와 시어머니란 사람이 며느리차 도둑질이나 하고 스스로가 부끄럽지도 않나요? 제가 사돈 잘못한 죄값 제대로 받게 할 테니 각오하십시오. 아이고,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그냥 새아가가 사돈께 차 선물을 받았다고 하니 부러워서 잠시 눈이 돌아서 그랬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늙은 사람이 주책 좀 부렸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나이 들었다고 누가 다 사부인처럼 행동합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행동도 말도 조심해야 하는 건 모릅니까? 아들, 나 좀 살려다오. 너라도 네 장인어른께 말해서 나 좀 봐달라고 해. 엄마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 자기만 생각하는 엄마의 이기적인 행동에 내가 너무 질렸거든. 엄마는 제대로 벌 받고 정신 좀 차려야 해.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한 죄값 제대로 받고 나와. 앞으로 우리 다시는 얼굴 보고 살지 말자. 나 다시는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영 끊고 살아. 안 된다. 그럴 수 없어. 아유, 이게 무슨 일이래. 내 인생 완전 쫑났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대성통곡을 하다 남편한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잘못도 반성 안 하고 큰소리 치더니 시어머니는 당신 생일날 아들에게 절연당하며 범죄자까지 되게 생긴 거였죠. 그리고 저희 아빠는 법적으로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바로 시어머니를 고소해버렸습니다. 아빠 말로는 크게 준비할 것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차를 훔쳤다는 증거들은 차고 넘쳤으니까요. 사실 남편과 한 달 살기로 호주로 떠나기 전 도둑이 든 걸 걱정해 집에 CCTV를 설치해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CCTV에 제 차가 아직 아빠 명의로 된 아빠 차인 줄 모르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차 키를 훔쳐가는 모습이 녹화된 것과 남편 핸드폰에 녹음된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 어머니가 이미 차를 자신의 것처럼 여기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증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설득해 저희 아빠와 합의를 하고 싶은지 여러 번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지만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꾸 연락하면 스토킹이나 협박죄로 신고해버릴 거라고 했죠.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징역형은 면했지만 판사님께서 초범이지만 시어머니 행동은 누가 봐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과 그간 저희한테 했던 행동들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생각하셨는지 8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리셨습니다. 한마디로 늦은 나이 전과자가 된 것이죠. 전 시어머니에게서 차를 돌려받게 되었고 저희는 정말로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를 만나기 위해 시도를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저희 집으로 찾아왔다가는 바로 스토킹으로 신고하며 저희 아빠한테 말해 또다시 법적으로 고소할 거라고 하자 그 뒤부터는 겁이 나셨는지 다시는 찾아오는 일이 없었어요. 그 후 남편은 친척을 통해 시어머니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저희와 연이 끊기면서 생활비도 자연스레 끊기게 되어서인지 일을 다니신다고 해요. 지금 열심히 벌어놔야 나중에 더 늙은 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편히 살았던 버릇 때문인지 어딜 가든 적응을 못해 금방 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생각하면서 너무 쉽게 살았던 이기적인 당신 인생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그렇다고 남편과 제가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받아줄 마음이 아직 있지는 않지만요. 그리고 얼마 전 남편과 저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회사 다니기 전이라 이참에 잘 쉬면서 아이를 낳아 잠시 육아에 집중하려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임신했다고 하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매일 손주를 만날 날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남편이 아이를 낳게 되면 절대 시어머니 같은 이기적인 부모는 되지 않으려고 해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자랑스러울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려 합니다. 사랑도 듬뿍 주고요. 그래서 현재 남편과 저는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아무래도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썰TV 여러분, 모두 그런 저희 부부의 앞날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